29. 멈추지 않는 계절에 찾아온 선물. 29의 봄은 혹독했다. 매화는 피고 벚꽃은 흩날렸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다. 대학교 졸업 후 꼬박 3년. 취업 준비라는 터널 속에서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셀 수 없이 클릭했던 지원하기 버튼, 메일함에 쌓여가는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로 시작하는 정중한 거절의 메시지들, 그리고 끝내 열리지 않은 수많은 불합격 통보. 지우는 이제 불합격이라는 단어에도 무뎌질 지경이었다. 무뎌짐은 슬픔보다 더 깊은 절망이었다.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은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느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역이었다. 눈을 뜨면 현실이 시작되고 현실은 온통 취업이라는 거대한 산이었다. 산을 넘기는커녕 산자락에도 발을 디딜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에 성공해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맛있는 저녁을 사주고 새로 산 정장을 보며 함께 웃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축하 소식은 지우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만 제자리 걸음인가?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뜸해졌다. 모임에 나가면 지우는 요즘 뭐해? 라는 질문이 가장 두려웠다.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취준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집에 있는 것도 괴로웠다. 부모님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애써 밝은 척하는 그 모습에서 지우는 오히려 더 큰 미안함을 느꼈다. 매일 도서관에 가는 뒷모습을 보며 오늘은 꼭 좋은 소식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시는 눈빛을 아들 수 없었다.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자신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 가져다 주시는 엄마의 뒷모습을 볼 때면 목구멍이 메어왔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시켜야 할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현실적인 문제였다. 용돈을 받기 죄송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했지만 짧은 아르바이트 경력조차 본업 취업 준비에 방해가 될까봐 쉽사리 나서지 못했다. 취업 관련 스터디 비용, 면접 준비를 위한 교통비, 가끔 필요한 책값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의 부담이었다. 어서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지원을 돌려드리고 싶었다.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현실은 더 가혹하게 느껴졌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닐까 자책했다. 스펙이 부족한 걸까? 면접에서 실수를 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감쌌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미래는 뿌옇게 흐려져 보였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도 지우의 마음은 늘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듯했다. 서른을 코앞에 둔 29의 가을, 지우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30번 넘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힘을 억지로 끌어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우선 그동안 지원했던 회사들의 채용 공고와 자신의 입사 지원서를 꼼꼼히 다시 들여다봤다. 어떤 직무에 지원했고 어떤 역량을 어필했는지,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 요건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 냉정하게 살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 그럴듯해 보이는 직무에 휩쓸려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강점이나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만의 이야기가 없었다. 분석을 마친 지우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기로 했다. 더 이상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수많은 밤을 고민하고 다양한 직무 인터뷰 영상이나 현직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봤다. 그러다 우연히 한 스타트업 대표의 강연 영상을 보게 되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을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지우는 잊고 있었던 가슴 뛰는 감정을 느꼈다. 나도 저런 곳에서 내 열정을 쏟아붓고 싶다. 그때부터 지우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규모는 작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회사들,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들을 찾아봤다. 대기업 공채 시즌에 맞춰 쏟아지는 채용 공고 대신 수시 채용으로 인재를 찾는 작은 회사들에 집중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스타트업은 채용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거나 요구하는 역량이 대기업과는 다를 때가 많았다.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곳도 많았고,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규모보다는 성장의 가능성, 안정성보다는 도전의 가치를 두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강점과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 다닐 때 참여했던 프로젝트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짧은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 쥐어짜내 생각했다. 특정 직무에 필요한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련 분야의 책을 찾아 읽으며 스킬을 쌓았다.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같은 기본적인 툴 사용법도 익혔다. 당장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꾸준히 노력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안감과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한다고 될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지우를 괴롭혔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강연에서 들었던 대표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며 위로를 받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낸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의 사연은 지우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주었다. 새로운 전략으로 지원한 몇몇 스타트업에서 서류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비록 최종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이전처럼 절망하지는 않았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면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되돌아보고 다음 면접을 위해 개선해 나갔다. 스터디 그룹을 통해 실전 같은 면접 연습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경청하며 발전하려 노력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지우는 지원했던 작은 IT 스타트업으로부터 면접 제안을 받았다.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규모도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지만 회사의 비전과 만드는 서비스가 지우의 마음을 끌었다. 여기라면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면접 날, 지우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설렘과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다. 물론 긴장은 되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지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갔다. 면접관은 대표님과 팀장님 두 분이었다.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다. 딱딱한 질문 대신 지우가 왜 이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등 대화하듯 면접이 진행되었다. 지우는 그동안 스타트업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들, 작은 경험들을 어떻게 이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인정했지만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었다. 대표님이 지우 씨는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으셨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30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았던 날,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결심을 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이야기하는 지우의 모습에 대표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면접이 끝나고 회사 문을 나서는데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들었다. 결과와 상관없이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에 후회는 없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작은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 피어났다. 며칠 뒤 믿기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다. 합격 소식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팀장님의 목소리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좌절, 불안, 슬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30번 넘게 불합격이라는 말에 아파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합격 소식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안아주셨다. 아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생했다. 우리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겉으로 내색하지 않으셨지만 얼마나 마음 졸이며 지우를 지켜봐 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다. 가족의 품에서 지우는 비로소 안심하고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힘들었던 시간을 털어낼 수 있었다. 새로운 회사에서의 시작은 설렘 반, 긴장 반이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열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우는 마음에 들었다. 모르는 것은 서슴없이 물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이제 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작은 몫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물론 회사 생활이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실패,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던 경험들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겨낼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돌이켜보면 취업 준비 기간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을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지우는 이야기하고 싶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크고 버겁게 느껴지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혼자라는 외로움,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들. 그 모든 감정들에 지치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은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령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9 멈추지 않는 계절을 견뎌낸 지우에게 찾아온 선물처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따뜻한 봄날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구독,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